쉐어 잘 됐나요, 지금? 네, 아, 잘 보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인트로덕션 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이제 저는 그 에모리 대학에 있는 최진호 교수라고 합니다. 저희들 오늘 제가 강 교수님께서 이렇게 연락을 해주셔서 가지고 한국말로 발표하나요? 아니면 영어로 하는 게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잠깐만요. 오늘 예. 아니, 참석자 중에, 음, so is there anyone who cannot understand Korean today? I'm just wondering. 만약 없으시면, 발- 어, 한국말로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예. 제가 덕 준비할 때는 영어로 한다고 들었어가지고, 근데 한국말로 그냥 하겠습니다. 지금 예, 저는 지금 현재 에모리 대학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랩은, 에모리 대학은 미국 조지아주에 있고요. 이게 그렇게 유명하지가 않은 주였는데, 이번에 갑자기 유명해졌죠. 그래가지고, 많은 사건의 중심이 있는 졸지아주에 있는데 다행히 제 주변에는 이렇게 별로 그렇게 피해를 받으신 분들이 많이 안 계셨었는데 저쪽 조금 내려가면은 좀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희들 지금 현재 이제 박사, 석사 학부 다 학생들 열심히 데리고 있고요. 그동안 졸업한 애들이 저희들 랩에서 열심히 또 각자 필드 안에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턱을 준비하면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보다가 제가 저의 이전 연구 백그라운드 조금 설명을 좀 드리고 그것이 어떻게 하다가 지금 하고 있는 연구가 연결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설명해 주신 대로 지금 Natural Language Processing 자연어 처리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자연어 처리가 제가 PhD 할 때, 박사 과정 할 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제가 박사 때 배웠던 PhD에 대한 기술들은 하나도 못 써먹는다고 생각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때 당연히 어떻게 리서치를 하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은 지금까지도 유효하게 쓰이고 있지만은 그때 배웠던 여러 가지 논문들이나 뭐 여러 가지 기술들 이런 것들은 거의 안 쓰고 있는데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 제가 이제 박사 때까지 계속 이제 집중을 했던 것은 symbolic representation이죠. 그대로 이제 그때는 이제 텍스트 이렇게 있으면은 처음에 이거를 분석하는 역할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흔히 많이 자주 하는 parse tagging, semantic recognition, syntactic parsing, semantic parsing, cross-reference resolution, relay instruction 이런 것들 쭉 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 툴 패키지로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쓰게 하고 했었는데 이 당시에 이제 NLP가 이것에 집중한 이유는 딱 하나죠. 그때까지만 해도 NLP 기술들이 이게 그러니까 굉장히 옛날 얘기도 아니고 2023, 2018년 정도까지는 이거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메인스트림으로 NLP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사람들이 뭔가 인텔리전한 시스템을 만들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어 멀 머신러닝 모델들이 그 사람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해를 어떻게 하면 할 수 있게 할까? 그래서 인제 저희들이 인제 제가 linguistic도 같이 전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언어학자들이 얘기하기로 "사람의 언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런 단계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인제 문장들을 이렇게 분석을 하고 그것을 문장 외에 다큐ment 단위로 넘겨주고 그것을 여러 가지 분석을 했을 때 이것에 대한 자료를 피처로 뽑아내고 그것을 가지고 머신러닝에게 가르쳤을 때 그 머신이 그것을 배우고 사람의 언어를 이해할 수 있다. 이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지금 현재는 NLP 분야에서 이것을 하고 있는 사람이 5%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의 인제 이것은 거의 끝이 난 연구라고 보이는데 그 당시만 해도 왜 저희들이 그렇게 생각했냐면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당연히 이것이 사람이 이해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기계도 이렇게 하도록 가르쳐야겠다.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사람이 이렇게 뭔가 했기 한 것을 기계한테 가르칠 때는 기계가 사람만큼의 인텔리전트를 가질 수 있는 뭔가 아키텍처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아키텍처가 존재하지가 않았었죠. 이것이 인제 딥러닝이 나오면서 딥러닝에 대한 그 이론은 이전부터 예전부터 존재를 했지만 그것이 실제 가능성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던 것이 인제 GPU 서버 들어오면서 2014년 그때부터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인제 사람들이 좋은 머신을 가지고 딥러닝을 쓰기 시작하니까 머신이 쪼끔씩 인텔리전하기 시작해지고 이것이 챌린지가 됐었죠.
그다음에 인제 나중에 large language 모델 나오면서 '아 머신이 배우는 방식은 사람과 다르구나.' 이것이 인제 지금 전반적인 사람들의 경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연구를 계속하다가 제가 인제 에모리에 처음 왔을 때가 2014 년인데 2015 년에 이런 자료를 하나 봤어요. 여기 딱 보면은 2015년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2010년 전까지 모든 NLP는 formal writing 위주의 기반의 연구였습니다. formal writing이라고 하면은 뉴스와이어, 뉴스 데이터나 아니면 그 위키피디아 같은 다 정제된 데이터들 가지고 많이 연구를 했었는데 여기 한 2010 년부터 2010 여기 때부터 보면 갑자기 치고 올라가는 분야가 하나 생겼어요. 그것이 소셜 미디어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인제 NLP 히스토리를 쭉 보시면은 한 2010년 전까지는 모든 데이터가 거의 뉴스 데이터 같은 걸로 하다가 2010 년부터 굉장히 상당히 오랜 기간 한 10년 정도 소셜 미디어에 대한 갑자기 관심이 급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더 실제 생활에 가까운 데이터다.'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시작을 하게 되는데 근데 제가 이제 2015 년에 딱 봤던 것이 소셜 미디어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노이즈가 많아 가지고 데이터가 분석이 생각보다 잘 안 되는 거예요. 2015 한 5년 정도 연구를 해 봤더니. 그런데 그때 또 인제 생각을 해 보니까 연구가 소셜 미디어에 사람들이 포스트를 올리는 레이트이 점점 줄어들고 있었어요. 그래서 페이스북 같은 경우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굉장히 많은 포스트가 올라오다가 2015 년쯤 되면 점점점 이게 슬로우 다운하는 그런 경향이 있고 다른 것도 이 트위터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근데 급속도로 갑자기 늘어나는 그 데이터가 하나 생겼는데 이게 바로 다이얼로그 데이터입니다. 대화 문장이 사람들이 인제 그 텍스트 같은 것도 많이 하지만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카카오톡도 있고 미국에서 인제 페이스북 메신저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런 그 메신저 툴들이 갑자기 좋아지면서 포퓰러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톡을 던지는 것이 굉장히 많아지면서 다이얼로그 대화 기반의 데이터가 급증하면서 쌓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에모리 딱 와서 '앞으로 데이터의 미래가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을 해 봤더니 이것은 아마 다이얼로그가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때 인제 새로 만들어낸 프로젝트가 캐릭터 마이닝입니다. 그래서 이 프로젝트를 처음 시작하면서 굉장히 맨땅에 헤딩하는 느낌이 많이 받았었죠. 그때만 해도 지금은 이제 챗GPT가 나오면서 컨버세이션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2015 년만 해도 제가 이 프로젝트를 그 NSF한테 프로포즈를 했을 때 "재미있지만 다이얼로그는 그렇게까지 중요한 장르가 아니니까 우리가 그렇게까지 우선순위로 두지 않겠다."라고는 말이 대다수였어요. 그래 가지고 그것을 하다 보 제가 이것을 하기 위해서 인제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공개를 하고 데이터도 만들고 모델도 만들어 내고 했었는데 여기 참 신기한 것이 뭐냐면요. 제 페이퍼 중에 가장 많이 사이테이션이 된 게 요 이모션 디텍션 요 페이퍼예요. 이게 저도 미약 하나마 그나마 좀 많이 된 페이퍼 중에 하나인데 이게 실제로 스트롱한 페이퍼가 아닙니다. 이게 워크샵 페이퍼예요. 딴 것들은 다 그래도 저명한 데다 이렇게 냈는데 요게 딱 워크샵 페이퍼인데 딴 것보다도 훨씬 더 사이테이션이 많이 쌓였습니다. 이게 이유가 뭐냐면요. 다이얼로그에 대한 연구가 그만큼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이얼로그 요즘 들어와서 인제 다이얼로그 연구를 좀 하려고 보다 보니까 이전에 했던 연구들이 뭐가 있을까? 그러다가 걸린 것이 이런 연구들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그 당시 굉장히 많은 것을 시도를 하긴 했었는데 결정적으로 문제가 된 거는 다이얼로그 컨텍스트를 이해할 수 있는 머신러닝 알고리즘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전에 많이 쓰던 방식들 그리고 딥러닝이 이때는 이미 나왔던 때입니다. 그래서 월트랩도 나왔었고 2018 년에 이제 벌트도 나왔었고 그래서 트랜스포머도 이미 사용하던 시기고 그래도 이걸 컨텍스트 이해가 거의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도 인제 뭔가 이렇게 좀 희망이 보여서 이걸 가지고 연구를 제가 그동안 언어 분석도 많이 했었고 여기 다이얼로그에 대한 분석도 많이 했으니까 '이거를 합쳐 가지고 어떻게 뭔가 컨버세이션 AI를 좀 만들어 보자.' 해서 들어갔던 것이 저희 아까 잠깐 설명해 드렸던 알렉사 프라이즈예요.
이게 알렉사 프라이스가 했던 방식, 원하는 것은 소셜 컴패니언 벗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알렉사 프라이스 소셜 벗 챌린지라고 그러는데, 그새 아마존에서 했었고, 매년마다 되게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올해가 7년차 차 컴피티션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거기서 원하는 게 딱 하나예요. 아무나, 그러니까 남녀노소에 관계없이 아무나 20분을 대화해서 레이팅 5 중에 4를 받을 수 있는 벗을 만들어라. 이것이 그랜드 챌린지예요. 이게 근데 정말로 지금 생각해 보면은 얼마나 말이 안 되는 챌린지냐면, 우리들 사람도 가 가지고 아무나 이렇게 랜덤한 사람 딱 잡고 20분 동안 인게이징하는, 별표 4를 받을 수 있는 대화를 이끌어 가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하다못해 지금 여기 제 턱에 이렇게 오셔 가지고 저를 들으러 오신 분들, 이런 분들이면 모를까, 제 학교 수업에서만 해도 20분 동안 인게이지 되는 학생들이 반이 되지 않습니다,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힘든 챌린지인데 그때 시도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저희들이 그거를 인제, 그때 우승을 했어요. 그래 우승하고, 그때 저희가 세웠던 기록이 아직까지도 깨지고 있지 않은데, 인제 지금 그게 인제 그때 만들었던 기술은 지금 현재 하나도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2020년 때 그때 저희가 우승을 했었는데 지금 5 년이 지났잖아요. 그래서 라지 랭귀지 모델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것은 완전히 다 재개편이 됐고요. 저희들의 어프로치는 이때 사용했던 거는 인제 그때 했던 인사이트만 가지고 있지 기술 자체는 이제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잠깐 데모로 보여 드릴게요. 이게 음성이 있는데, 혹시 음성이 안 들리면은 저한테 말씀드려 주세요. 제가 한번 픽스해 볼게요. 그때 만들었던 멋입니다. This is an Alexa Prize social bot. I have a feeling that we have talked before. Do you remember me? I'm not sure that I do. My bad. I thought you were someone else. I really want to get this right. So what exactly would you like me to call you? Deborah. Okay, well, it's very nice to meet you, Deborah. So it's a pretty crazy time right now with the coronavirus going on. Are you and your family doing okay? We're doing good. Thank you. That's good. Do you feel like it's harder to stay connected with people these days? Or is that not really a problem for you? It has not been a problem. Okay, that's good to hear. It is always good to remember that this isn't permanent and it will calm down in time, so just keep doing your best. I know that traveling to faraway 그래서 다 들으셨나요? 다 잘 들렸나요? 음성이. 때 인제 저희들이 인제 딱 봤던 것이 뭐냐면은, 저 알렉사 프라이즈가 그때 했던 기술들은 지금까지 사용할 수 있는 기술들은 없지만, 그때 딱 봤던 것이 사람들이 conversation AI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봤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저 때가 팬데믹 저희가 그러니까 알렉사 프라이즈 시작할 때는 팬데믹이 아니었는데, 시작한 다음에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시작이 되고, 저거 끝날 때까지 계속 팬데믹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처음에는 그냥 일반적인 벗을 만들고 있다가, 뭔가 사람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벗을 만들어야겠다. 팬데믹 때 너무 사람들이 힘들어하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전략을 완전히 그쪽으로 올인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벗이란 얘기를 하면서 그래도 뭔가 희망을 걷고 이렇게 encourage가 될 수 있는 그런 벗을 만들자 해 가지고, 그때 만들었던 벗이 기술상으로 지금 봤을 때 뛰어나지 않아도 그래도 아직까지 최고 점수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를 하고 나서 저희들이 인제 conversation AI를 좀 시리어스하게 들어갔어요. 그래서 2020 년에 알렉사 프라이즈 하면서 시험 삼아서 해 봤던 것이 인제 저의 메인스트림 리서치가 된 거죠. 그래서 그 후로 여러 가지 참 많이 시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처음 2020년 그때만 해도 라지 랭귀지 모델이 나오기 전이기 때문에 그때 만들었던 기술들이 굉장히 프리미티브예요. 그래서 아직 사람들의 말을 잘 알아듣지 못하고 되게 리밋이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 처음에 했던 연구들 여러 가지는 어떻게 하면은 fundamentally 처음에 4개, 그러니까 소셜 컴패니언, 오픈 체인 이발루에이션, 다이얼로그 매니지먼트, 리즈닝 앤 얼라이먼트, 이런 것들이 다 어떻게 하면 conversation AI를 fundamentally improve 시킬 수 있을까, 거기에 치중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제 2023년 요 시기 때 인제 large language 모델 ChatGPT 같은 모델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이전에 문제가 됐던 것들이 많이 해결이 돼요.
그래서 우리들이 이제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좀 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래서 저희들이 팬데믹 때 받았던 게 인플루언스를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정말 챗봇이라고 대화를 안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자기 생활에 도움이 되면은 대화를 하는구나. 그래서 저희들이 포커스를 맞춘 것이 이 멘털 헬스하고 에듀케이션입니다. 지금 오늘 턱 있는 아까 이제 앱스트랙 보시면 이렇게 세 가지 한다고 하는데 이 첫 번째 두 개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추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 랩이 그때는부터 이제 2021 년에 아예 방향을 잡고 우리는 conversation AI를 디벨롭할 건데 두 가지 메인스트림으로 가겠다. 첫 번째는 mental health, 두 번째는 education. 그래서 하다가 보니까 인제 인더스트리들이 굉장히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줬고 그 인더스트리들이 이제 펀딩을 저희들한테 해 주면서 버짓을 주기 시작하면서 네 conversation search 쪽도 많이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좀 간단히 저희들 하는 연구들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첫 번째 지금 그래도 그동안 좀 3년 정도 인제 연구해 온 연구가 PTSD를 위한 conversation agent development이에요. 그래서 저도 이걸 연구하면서 봤는데 굉장히 PTSD 그러니까 트라우마죠. 트라우마가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 미국에서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참 놀랐던 게 미국 사람들 중에서 70%의 어른이 트라우마를 그러니까 뭔가 트라우마가 있을 만한 사건이 인생에 있었다는 거죠. 이건 70%면 굉장히 높은 숫자잖아요. 근데 더 쇼킹한 것은 그 5% US에 사는 사람들이 PTSD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5%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지만 미국이 큰 나라이기 때문에 13 million people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PTSD가 있고 여자는 이게 더 많습니다. 12% of women get PTSD at one point. 그러니까 이것도 굉장히 이게 또 얼마나 또 쇼킹하냐면은 남자보다 2배가 많은 수치예요. 그러니까 여자들은 더 많이 PTSD를 받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여기서 동일하게 하는 얘기는 한 가지입니다. PTSD가 이게 뭐가 얼마나 중요한 스탯이냐면 이 5%보다 훨씬 많을 확률이 높아요. 그 이유는 PTSD가 자기가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심각한 사람들은 자기가 뭔가 테스트도 받아보고 하지만은 일단 기본적으로 PTSD 같은 경우는 테스트를 받기 싫어하고 사람들이 자기가 받았던 트라우마틱 이벤트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어 하질 않기 때문에 그것이 뭐 이렇게 shy하기도 하지만 그거를 얘기하면서 또 리마인드가 돼서 괴롭고 이래서 이거를 일단 다이아그노시스를 안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이 실제 이 5% 보다도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될 거라고 우리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빨리 이것을 그래도 다이아그노시스를 받아야 트리트먼트도 받고 하는데 그것들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PTSD 다이아그노시스 자체만 해도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면서 비싸고 그래서 저희들 인제 PTSD를 하는 종류들을 이렇게 보면은 여기 여러 가지 사람들이 그동안 뭐 많이 생각했던 것들 많이 있어요. 굉장히 슬픈 것들도 많이 있고 보면 섹슈얼 어설트가 제일 높죠. 그래서 아무래도 섹슈얼 어설트에서는 그 여성들이 더 많이 있고 피지컬 어설트는 뭐 여성 남성 상관없지만은 그래도 여성들이 좀 약한 몸을 가지고 있을 때 이렇게 있을 때가 많아서 여성분들이 남자보다 2배가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보고 인제 저희들이 '아 그러면 우리가 같이 테크놀로지를 연구를 해서 이쪽 사람들을 도와줘야겠다.' 연구를 시작했던 거예요. 그래서 3년 정도 인제 열심히 연구하고 나서 지금 인제 벗이 저희들 테스팅을 클리니션 테스팅은 끝났고 인제 페이션트 테스팅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만들어 놓은 벗을 어떻게 대화를 하는지 실제 데모를 지금 리코딩을 못 해서 저희들이 간단하게 보여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인제 이게 CAPS-5라는 인터뷰 스트럭처가 있어요. 그래서 그쪽 연구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CAPS-5라고 PTSD의 다이아그노시스하는 골드 스탠더드 인터뷰 방법입니다. 보통 1 시간에서 2 시간이 걸려요, 이 인터뷰를 하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1 시간에서 2 시간이 걸리는 인터뷰를 할 수 있는 봇을 만든 컨버세이션 에이전트를 만든 거죠. 처음에 이렇게 물어봅니다. "자 저번 달에 뭔가 이렇게 문제가 있은 적이 있었니?" 그러면 얘가 "Sometimes I think about it."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간주를 하면은 이게 인제 문제가 뭐냐면 이게 봇이 예전에 만들었던 챗봇은 이것들을 잘 이해를 못해서 '아 그런가 보다.' 하고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요.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그런 챗봇 같은 경우는 나중에 끝나고 나도 얻은 게 없기 때문에 그냥 2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2가지를 이때 들어가게 되는데 첫 번째는 뭔가 얘가 크라이시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런 거에서 하나 타겟을 해야 될 상황이 있어서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크라이시스는 없고 두 번째 뭔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세스먼트를 하고 싶은데 그 어세스먼트가 정보가 없죠. 지금 이 정보가 절대적으로 없는 상황에서 뭔가 결론을 내릴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모델이 따로 돌아가고요. 그러니까 같이 돌아가고 그것이 인제 자기들이 생각하는 결과를 에이전트한테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게 엄밀히 따지면 멀티 에이전트 플랫폼이에요. 그래서 3개 에이전트가 지금 동시에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그러면 인제 얘는 그 2개 서브 에이전트들이 얘기해 준 걸 듣고 결정을 내려서 '아 오케이. 그러면 얘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이걸 물어봐야 되는구나.' 아까 같이 이렇게 좀 이렇게 이거 물어봤더니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좀 더 자세하게 대화를 물어봅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인제 좀 더 얼마나 often 하느냐, how often 이거 occur 하느냐 이거를 딱 물어봤을 때 인제 페이션은 좀 더 자세하게 대답을 해줄 수 있죠. every day 하고 막 "It makes me feel really anxious. I can't stop thinking about it. So I feel like ending it all." 그래서 이런 되게 흔한 대답이에요. 그래서 트라우마를 가지신 분들은 막 자살 충동도 굉장히 때때로 일어나기 때문에 이런 거 보면 굉장히 흔한 대화긴 한데 여기에서 인제 문제가 뭐냐면 ending it all. 여기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인제 아까 그 서브 에이전트들이 돌아가면 여기 인제 크라이시스가 하나 떠요. 이게 그러니까 사람 인터뷰어가 페이션트랑 인터뷰를 할 때 그 사람이 지금 어떤 상태인지를 계속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이 많은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뭔가 엔딩 잇 얘기를 했을 때 "아 나 지금 죽고 싶다." 한국말로 하면은 그런 죽을 것만 같다." 뭐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suicidal ideation이 디텍트가 됐긴 했는데 레벨이 근데 높진 않고 그냥 moderate 정도 된다. 이렇게 이 에이전트가 얘기를 해 주고 그리고 요거에 대해서 아까 제가 했던 질문 있잖아요. 아까 에이전트가 했던 질문에 대한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intrusive memory가 있느냐? 현재 있다. 그럼 frequency는 얼마나 되느냐? 4번 정도 하루에 4번 정도 intensity가 어느 정도냐? 한 3번 considerably distress 정도 된다. 여기에 인제 assessment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에이전트가 또 다시 정보를 보내주면은 인제 여기서 assessment는 잘 나가긴 했는데 문제는 여기 suicidal ideation이에요. 그러면 이제 에이전트가 이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자살 충동이 만약에 있다면은 그것이 없도록 하든가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거기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두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에이전트가 이거를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저희들이 인제 에이전트한테 프로그램을 짜줄 때 suicidal ideation이 보이면은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 우선순위를 짜 놓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인제 좀 더 물어보게 되죠. 그래서 그것을 물어보고 나면 인제 페이션트가 나 아니 자살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생각만 그렇게 들었을 뿐이다. 뭐 그냥 really feel bad 한다. 그러면 인제 크라이시스 같은 경우는 인제 별로 여기 지금 제가 업데이트가 지금 안 됐네요. 크라이시스는 인제 없다고 보게 되고 그다음에 아까 어세스먼트가 나온 거에 대해서 다시 질문이 들어가면은 그다음에 인제 그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는 이런 식으로 계속 질문이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지금 컨버세이션 에이전트는 만들어져 있는 상태고요. 지금 클리니션들하고 테스트를 해 봤어요. 테스트를 해 봤던 결과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세스먼트 모델 아까 그 다이아그노시스 하잖아요. 그 어세스먼트가 얼마나 잘 되었나 거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인제 CAPS-5 같은 경우는 5개 정도의 variable들이 이제 여러 번 물어보게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이제 답을 냈을 때 이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GPT-4 사용했을 때 이 정도 나와요. 그래서 GPT 이번에 5를 가지고 테스팅을 하고 있는데 GPT-4하고 5가 이렇게 language capability가 차이가 많이 안 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금 파인 튜닝한 모델이 이것보다 한 2% 쪼끔 더 잘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거는 아직 근데 클리니션한테 테스트를 fully 하지 못해서 여기가 넣진 않았고요. 이게 인제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얼마나 컨버세이션을 잘했느냐. 그래서 이거는 인제 다이아그노스틱 어세스먼트를 얼마나 잘했느냐.
두 번째 이거는 컨버세이션을 얼마나 잘했느냐에 대해서 저희도 어세스 해봤는데 두 가지로 좀 보고 했어요. 첫 번째는 컨버세이션, 그러니까 저희가 랩에서 하는 건 컨버세이션 디자인이기 때문에 컨버세이션을 얼마나 얘가 잘했는지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좀 판단을 해봤고, 그리고 이제 클리니션들한테 도메인 엑스퍼트가 클리니션들이에요. 도메인 했을 때 본인하고 비교했을 때 클리니컬리 얼마나 잘했느냐 이것들을 어세스했더니 이게 네거티브가 안 좋은 거예요. 네거티브가 안 좋은 건데 지금 이게 이렇게 그렇게 또 보면은 이게 되게 안 좋은 것 같은데 0이면은 사람과 똑같은 거예요. 0이면 사람과 똑같고 1이면은 그냥 weak. moderately weak.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5가 진짜 못한 거고 마이너스 1이면은 그래도 acceptable 잘하는 수준 마이너스 2까지는 acceptable 하다고 보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0.2 정도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과 굉장히 접근한 closely 접근한 그런 버신이 나왔던 거죠. 그래서 이 클리니션들은 이 버스 이제 테스트해보고 이제 이 정도면 괜찮을 것 같다 해서 저희들이 다음 달부터는 페이션트들한테 테스팅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현재 진행 중이고요. 그래서 그게 이제 첫 번째 멘탈 헬스에서 트라우마에 관한 연구를 소개를 드렸습니다. 두 번째 저희들이 이제 또 연구를 좀 진행을 시켰던 것이 디멘시아예요. 디멘시아는 제가 2016년 때 연구를 좀 많이 하다가 그때도 이제 모델들이 그렇게까지 어드밴스하지가 못해가지고 실제 생활에는 못 쓰이고 있었는데 이제 이번에 라우징 모델 하면서 다시 해보니까 이게 다 잘 돼서 이거는 이제 실제 클리니션 어프로브 다 받고 페이션들이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실제로 페이션트들이 사용하고 있고요. 그 디멘시아가 저도 이제 이거를 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사실들이 정말 놀라운 사실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미국에서 디멘시아는 이제 어사머리즈 치매의 초기 증상으로 많이 분류가 되는데 어사머 디지는 이제 실제 일단 어사머 디지스로 그 치매로 판명을 받으면 회복 불가능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판명받기 전에 그 이전 단계에서 뭔가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많이 사용되는 단계가 디멘시아 아니면 MCI, Mildly Cognitive Impairment 그쪽으로 많이 하는데 그러니까 7.2 밀리언이 이제 알츠하이머를 가지고 있대요, 미국에서. 그리고 저희도 이거 자료 찾아보면서 본 건데 45%가 45살 중에 그 45살이면은 저보다도 젊거든요. 그런데 20% 여자는 20% 남자는 10%가 이렇게 알츠하이머 디지즈를 갖다 이건 굉장히 높은 수치죠. 그래서 굉장히 저도 놀랬고 제가 굉장히 또 마음 아픈 게 뭐냐면 하트 디지즈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심각한 디지즈, 이건 말 그대로 심장마비 같은 거 걸리면 바로 죽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굉장히 의학이 발전하면서 디크리스 해가지고 2.1까지 이렇게 디크리스가 됐는데 2.1%까지. 근데 어사머 디지즈는 꾸준히 올라가면서 142%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의학이 그렇게 막 많이 발전을 했는데 어사머 디지즈는 더 사람들이 그걸로 죽는 확률이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가 저도 이거를 자료 찾아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보면 에이지 그룹으로 보면 미국 기준입니다. 지금 이거는 올해 자료예요. 저 현재 보면은 미국의 65살에서 74살의 5.1%가 어사물 디지즈를 가지고 있고 75에서 83가 33%고 85가 넘어가면 굉장히 높은 33점 그러니까 3분의 1이 어사이머 디지즈를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인크리즈를 보면 아까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굉장히 많은 숫자가 인크리즈가 매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래서 저희들이 디멘시아에 대해서 이것도 이제 같은 상황이에요. 디멘시아 같은 경우도 다이아그노시스를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클리닉까지 가지를 않고 이런 거 다이아그노시스를 안 하다 보니까 그것을 놓치고 그걸 일단 놓치고 나면 잘못돼서 치매로 발전이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게 대다수고 여기에 대한 건 치매 같은 경우는 트라우마보다도 더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것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클리니션들이 미국에 많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다는 이유는 많이 있지만 환자 수에 비해서 턱도 없이 좀 부족하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테크놀로지 가지고 발전을 시킬 수 있을까 해서 시작한 연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저희들이 하는 것은 에모라를 여기다 집어넣었어요. 에모라 집어넣어서 얘가 이제 물어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디멘시아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기 시작하고요.
그래서 그 질문이 끝나면은 그 인터뷰가 보통 한 1시간 정도 걸려요. 1시간 정도 걸리고 나서 딱 이게 자기의 인터뷰의 내용을 클리니션한테 보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는 이제 자동 어세스먼트는 우리가 들어가질 않았어요. 그거는 자동 어세스먼트를 해 가지고 잘못되면은 그 이건 실제 페이션트들한테 쓰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가 있어서 저희들이 이거는 클리니션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휴먼 AI 콜라보레이션 식으로 인터뷰는 그거에 1시간 좀 넘게 걸리니까 그거를 자동으로 에이전트 통해서 하고 에이전트가 인터뷰에 대한 내용들을 클리니션에 넘겼을 때 클리니션들이 이제 판독을 하는 거죠. 이거를 현재 이제 모블 앱하고 전화기 두 개 다 임플리멘테이션을 해 놨는데 모블 앱 같은 경우 이제 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안드로이드하고 iOS로 다운받을 수 있게 지금 모블 앱을 만들었었고요. 이게 모블 앱이 아니라 웹앱입니다. 웹앱인데 전화기로 쓸 수 있도록 만들어 놓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반적으로 흔히 보는 채팅 형식으로 구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전에 했던 것도 들을 수 있게 해 놓고 이제 임플리멘테이션 해 놓고 저희들이 해 놓고요. 이것보다도 근데 그 나이 또래 65살 이상 특히 인제 75살 이상 나이 또래 분들은 이 모블 앱이나 웹 앱을 그렇게까지 선호하질 않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인제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다운받아서 하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을 인제 전화기로 구현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인제 전화기로 전화를 MR한테 걸고 실제 저희 번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인제 인터넷에 요새 인제 AWS 이런 곳이 굉장히 좋아져 가지고 거기에 있는 모듈들을 다 잘 섞으면은 이런 전화 서비스를 구현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인제 서비스들은 AWS에 있는 것들을 많이 썼고요. 그래서 S3에다 데이터베이스를 다 저장을 시키면서 쭉쭉 갑니다. 그래서 일단 전화를 받고 커넥트를 사용해서 전화를 받고 렉스를 사용해서 텍스트로 만든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가 저희들의 AI 엔진인 거죠. 그러니까 램다를 AI 엔진을 임플리멘테이션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컴포넌트는 일단 저희들은 라지 랭귀지 모델을 베드락에서 부르고 있고 AWS에서 베드락이고 이걸 만약에 애주어에서 했었으면 GPT를 불렀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인제 요 램다와 베드락이 저희 AI 엔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거기서 인제 라지 랭귀지 모델에서 답이 온 거를 인제 쭉쭉 넘기는 거죠. 텍스트로 왔으니까 그거를 스피치로 바꾸고 그 스피치를 다시 전화기에 보내면 인제 전화해서 폰콜에서 받을 수 있게. 그래서 이거 현재 인제 페이션트들이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좋아하세요, 이거를. 좋아하시는 이유가 자기가 클리니션들하고도 이런 인터뷰를 해 봤었는데 그분들하고 할 때는 시간이 정해져 있었기 때문에 30분이라면 30분 정해져 있기 때문에 클리니션들이 자꾸 빨리빨리 인터뷰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정말로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았는데 이것들을 다른 사람들한테 자꾸 넘기려고 다 못하고 하니까 인터뷰하고 나서도 굉장히 satisfy가 안 되고. 근데 이게 AI 같은 거는 그거를 시간을 뭐 정해 놓은 게 없기 때문에 계속 들어 주니까 굉장히 좋은 익스피리언스였다고 하시는 분들이 거의 대다수 75% 이상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인제 그걸 가지고 연구를 해서 결과가 나온 것들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저희들이 두 가지 어프로치를 놓고 이렇게 했는데 흔히 인제 클리닉에서 많이 measure하는 sensitivity, specificity 보면은 measurement 굉장히 좋게 나왔고요. 저희 좋은 모델들이 다 90% 이상이 두 measurement 다 나왔기 때문에 굉장히 좋게 결과는 나왔고요. 여기가 인제 중요한데 에이전트하고 실제 클리니션하고 어떻게 이것을 인터뷰를 얼마나 잘했나를 평가를 해 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저희들 에이전트가 했던 인터뷰의 트랜스크립트과 클리니션들이 했던 인터뷰의 트랜스크립트를 객관적으로 사람들에게 보내줘서 누가 했다고 얘기는 안 하고 보내줘 가지고 그것이 이 사람이 디스커스를 해야 되는 것을 다 디스커스를 했느냐 그거에 대한 웨이트를 measure를 했고요. 그다음에 뭔가 인터뷰를 컨덕트하면서 ambiguous한 것이 있었느냐, 애매모호한 것들을 한 적이 있었느냐 그것을 다 했는데 이 ambiguity rate 보면 거의 비슷합니다. 이거 멋이 쪼끔 더 낮어요. 멋이 쪼끔 더 낮은데 이게 굉장히 지금 차이가 많이 나죠. 멋이 훨씬 더 상세하게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얻은 정보가 그러니까 에이전트가 한 인터뷰에서 얻은 정보가 저 클리니션이 한 인터뷰에서 했던 정보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예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참 미래를 밝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satisfaction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거 6가지 문항에 대해서 유저 설베이를 했었는데 보면 이제 그 파란색이 굉장히 very positive가 거의 대다수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여기 몇 분들이 굉장히 이게 조그맣게 이렇게 빨간색 very negative가 한두 분 정도 계셨었는데 그 대다수는 굉장히 좋은 satisfaction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디멘시아 이 버스는 지금 현재 그 페이션트라들하고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호를 바꿔서 저희들이 이제 멘탈 헬스 쪽은 그 2가지 다른 연구들도 좀 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저 2가지가 이제 실제로 쓰이고 있는 연구들입니다. 그래서 에듀케이션 쪽도 제가 굉장히 열심히 많이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제가 나름 교수기도 하고 교육자잖아요. 그래서 에듀케이션 쪽의 그 멘탈 헬스보다도 더 빨리 시작을 했는데 이게 문제가 뭐가 어디서 생겼냐면 펀딩이 안 들어옵니다. 참 우리나라도 그럴 수도 있겠죠. 미국이 교육학이 점점 죽고 있는 이유를 제가 이걸 해보니까 알겠더라고요. 펀딩이 에듀케이션 쪽은 메디컬 쪽에 비교해서 비교도 안 되게 거의 50분의 1 정도 수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연구하기에 진전을 만들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이번에 다행히 그 NIH 이런 데가 에듀케이션은 없잖아요. NSF가 있지만 에듀케이션을 많이 하고 있지는 않고. 그래가지고 스타어 펀딩을 제가 이번에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교육 쪽에서 펀딩을 안 주면은 회사 차려가지고 우리가 벌어가지고 한번 해보자 해서 스타어 펀딩을 이번에 작게나마 받은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지금 스타업을 만들고 있습니다. 에듀케이션 쪽을 좀 해보려고. 근데 저희들이 뭐를 하려고 하는 거냐면요. 일단 지금 현재 공부나 학습하는 방식이 대학교는 거의 완전히 바뀌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저도 그렇고 저희 학생들한테도 굉장히 얘기를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너희들이 뭔가 글을 쓸 때 예전에는 제가 열심히 글을 썼죠. 그리고 계속 리바이즈를 하고 그랬는데 지금 현재는 많이 하는 방식이 GPT한테 시킵니다. 그 LLM한테 그 GPT나 클라우드, 저는 클라우드를 많이 쓰긴 하는데 클라우드한테 인스트럭션을 막 열심히 줘가지고 자세하게 줘서 쓰게 시켜요. 그럼 이제 클라우드가 뭔가 뚝딱 써내겠죠? 그러면 쓰고 나면 그거를 제가 열심히 이제 들여다봅니다. 아, 내가 원하는 대로 썼나? 그럼 썼네? 그러면은 이제 괜찮은 거고. 이거를 안 썼으면 제가 다시 인스트럭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인스트럭터를 다시 돌고 그래서 이 과정을 정말로 여러 번 반복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드는 것이 나올 때까지 시킵니다. 이거는 이제 글도 그렇지만 제가 이제 음악도 만드는데 음악도 마찬가지고 그림도 마찬가지고 다 요새 그런 식으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글을 제가 이렇게 쓴 적이 많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제가 썼다는 게 많이 없다는 게 저는 인스트럭트는 무진장 많이 합니다. 그래서 bullet 포인트로 제가 원하는 것들을 막 적어주고 제 스케치 아이디어들 막 적어주면 받아듣는 건 쟤한테 다 시키는 거죠. 말 그대로 작가 하나를 옆에다 두고 일을 하는 거나 다름없는데 이렇게 돼서 이제 완성된 작은 이제 이런 데 와가지고 발표도 하고 이제 컨퍼런스 가서 발표도 하고 이런 식으로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기술이 예전에는 글을 다듬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래서 저도 그거에 대해서 학생들한테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고, 특히 우리나라 학생들이 미국에 와서 영어가 익숙하지 않은 상황에서 글을 쓸 때 그것이 굉장히 빠르맥이 되던 상황도 많이 벌어졌었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저도 고민을 많이 해서 연습도 많이 했었고, 박사 때부터 지금까지 쭉 그래서 나름대로 글을 많이 써봤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그렇게까지 중요하지가 않고 자기 아이디어를 얼마나 잘 설명을 할 수가 있느냐. 그 기능이 훨씬 더 중요해지면서 그리고 이것을 설명을 할 때 사람한테 설명한 게 아니라 이 AI한테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AI가 어떻게 하면 잘 서로 콜라보레이션을 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휴먼 AI 콜라보레이션 스킬이 가다듬는 능력보다 훨씬 더 중요한 시점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인제 저희들이 그러면 첫 번째로 제가 만들었던 멋이 뭐냐면은 AI 에듀케이션 학생들이 서로 교통을 할 수 있는 학생들이 여러 가지 공부를 많이 하는데 비서를 하나씩 만들어 줘 가지고 서로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되게 한번 해주자. 그래서 첫 번째 만들었던 봇이 이 어시스턴트 봇이에요. 그래서 이거 어시스턴트 봇은 이제 커뮤니케이션 퍼실리테이터를 하는데 어떤 것들을 했냐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AI한테 물어봐요. 나 홈워크 원 하고 있는데 힘들어. 나 좀 도와줘. 그러면 얘가 이제 얘가 직접 도와주는 게 아니라 그 도와줄 수 있는 학생을 찾습니다. 얘가 이게 답을 챗GPT처럼 준 게 아니라 다른 학생과 서로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게 학생을 찾아봐요. 그래서 물어보고 학생을 너 도와줄 수 있겠어? 그러면 얘가, 나 도와줄 수 있으니까 해줘. 그럼 얘가 가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에이전트는 하나인데, 멀티 파티 컨버세이션이에요. 그래서 에이전트가 이쪽 애를, 선택했다가 거기 답을 따라서 다른 그거에 맞는 애들을 컨택하면서 계속 다닙니다. 말 그대로 비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나는 갈 수 있어. 그렇게 얘기해서 우리 라이브에서 만나자. 그럼 얘가 오케이 라이브에서 만나자. 이런 식으로 됐고. 그다음에 이제 그 프로페서한테 에이전트가 얘기를 해줍니다. 수지가 하고 노아가 홈워크원 같이 일하고 있다. 여기에 대해서 일르는 게 아니라 그래서 교수도 알아야 되니까 그걸 물어보면 오케이, that's good to hear. 콜라보레이션 하기 원했으니까. 그럼 이제 얘가 물어봐요. 에머라한테, 닥터 초이한테 나그 비밀로 너 너무 빨리 진도가 나가고 있어. 나 좀 늦게 해줘. 이렇게 좀 얘기 좀 해줘. 그러면 에모라가 오케이 알았어. 그럼 닥터 초한테 닥터 초이는 그날 저녁에 에모라한테 물어봐요. 학생들이 나에 대해서 뭐 피드백 같은 거 있었어? 그러면은 에모라가 얘기를 해요. Some students say you need to slow down. 그러니까 어나니머스를 해달라고 그랬기 때문에 이게 얘기를 하면은 오케이. 그러면 이제 tell them thank you. 그러면 얘한테 thank you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어시스턴트 밭을 만들고 제가 제 수업 두 개를 이거 테스트를 해봤어요. 그래서 테스트를 해가지고 하는데 기능 자체는 잘 돌아갔습니다. 기능 자체는 잘 돌아갔는데 문제는 학생들이 쓰지를 않아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테스트하라고 이제 막 여러 가지 굉장히 strongly encourage를 할 때는 그때 막 쓰고 자기가 처음엔 재밌어서 막 쓰다가 바쁘면은 이렇게 얘를 통해서 이렇게 뭘 하지 말고 뭔가 자꾸 직접 뭐 하려고 하고 하는데 그래서 이게 그때 제가 느꼈던 게 어시스턴트 봇을 만들어 봤자 사람들이 안 쓰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이것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사용을 하게 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한 고민들이 아직까지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그래서 어시스턴트 봇을 만들다가 두 번째로 이제 시작을 했던 것이 콜라보레이션을 그러면 지금 현재 챗GPT가 나온 이후로 사람과 휴먼 AI 콜라보레이션이 가장 중요한 스킬이 되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아이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이게 그 하나의 목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 대학생들은 휴먼 AI 콜라보레이션을 GPT 같은 걸 사용해서 컴퓨터를 사용해서 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이 기술이 굉장히 펀더멘털한 앞으로 기술이 될 것 같고 그 펀더멘털한 기술을 younger age한테 이거를 좀 더 가르쳐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타겟을 진짜 굉장히 영하게 킨더가든부터 세컨드 그레이드까지 한번 타겟을 잡고 한번 이걸 해보자. 걔네들한테 휴먼 AI 콜라보레이션 한번 가르쳐 보자. 그 플랫폼 만들어 보자 해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만들기 시작하면 이제 이거를 대학생도 아니고 굉장히 어린 아이들을 하기 때문에 교육학이랑 뭔가 근거해서 그걸 맞지 않으면은 학교에서 어플로드를 안 해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학 교수님들하고 이렇게 만나면서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이제 이것을 할 수 있을까 해서 교육학 쪽에 보면 블룸 텍사노미라고 러닝 objective의 단계들이 이렇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단계들에 맞춰서 우리가 두 가지 러닝 objective를 만들었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그러면 아이들이 AI와 콜라보레이션을 해서 스토리를 만들게 하자. narrative development. 그래서 왜냐하면 아이들은 스토리텔링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게 만들자. 그러면 이것을 이 텍사노미에 맞추면은 이런 것들을 이발리에이트 하면 되겠다 해서 에듀케이션 프레임워크를 하나 만들었고요. 두 번째, 그것만 나레티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얘네들이 앞으로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이 서로 이제 개인화가 돼가고 있기 때문에 소셜 이모셔널 러닝이 중요한데 이것이 AI하고만 계속 콜라보레이션을 하다 보면 이게 죽어들 수도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저것을 디벨롭 시켜줄 수 있을까 해서 러닝 오브젝티브를 또 블룸 텍사노미에 맞춰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아이들에게 AI에 대한 이해도를
이 툴을 보면서 높여주려고 이런 문항들에 대한 objective도 만들고 그래서 크게 세 가지 이렇게 objective를 만들고 이거에 대한 플랫폼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데모를 잠깐 보여드릴게요. Hello, little storyteller. I'm Tinker Tales, and I'm excited to make a fun story with you. Can you please scan the first character pawn you want to use in our story? Great choice. We have a prince joining our story. Please press the speaker button and say the name you'd like for the prince. His name is Henry. He is very brave and always wearing a golden crown. Wow, that's wonderful. Prince Henry sounds like a very brave adventurer with his shining golden crown. Now, let's find out who will join Prince Henry by scanning the second character pawn. It's time to choose the third character to join Prince Henry in court. Now, let's unfold the game board so we can start creating our story world. Yes, I'm ready. I opened the board. Next, let's place Prince Henry, Cork, and Bonnie on the start side of the game board. This is the introduction part of our adventure where we'll find out where our characters are. Remember to scan the place token first. Great choice. Our story is starting in a forest. Can you tell me more about what this forest looks like? It's a mysterious forest. There are a lot of trees and many other animals. Please scan the item token you've chosen. Shoes. That's an intriguing item to have in our story. Now, let's discover how our characters are feeling in this mysterious forest by scanning the emotion token you chose. Would you like to hear the introduction part of our story? Yes. Alright, here we go. Once upon a time, in a mysterious forest filled with towering trees and friendly animals, there lived a brave prince named Henry. 예. 재밌게 보셨나요? 저희들 그래서 저 플랫폼을 만들었어요. 지금 모블 앱이 출시를 앞두고 있고요. 저희 출시가 2주 있다가 출시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 실제 저희 조지아에 있는 학교들을 조금 이렇게 그 분석을 해 가지고 이거에 대한 테스트를 10월 21일 날 시작을 해서 한 달 동안 테스트를 하기로 지금 이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거는 다음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지금 보면은 휴먼 AI 콜라보레이션에 대해서 플랫폼을 만들고 거기에 대한 이제 결과를 아마 다음에 한 번 더 초대시켜 주시면 그때는 결과까지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인더스트리 콜라보레이션인데 지금 시간이 많이 가서 강 교수님 혹시 지금 시간이 몇 분 정도 더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지금 스톱을 해야 되나요? 조금 더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저희가 좀 자유롭게 하는 편이었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인더스트리에 대한 것은 제가 5분 정도만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랩에서 인더스트리랑 콜라보레이션을 굉장히 많이 한 편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있는 학교들이 이제 인더스트리하고도 많이 콜라보레이션 하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특별히 많이 하게 된 이유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다이얼로그에 대해서 뭔가 연구를 하려고 했더니 페더럴 거버먼트에서는 관심이 없었어요. 지금은 그러니까 아직 인제 챗GPT 때문에 모두가 관심이 생겼는데 그 당시 제가 이렇게 뭐 하려고 했더니 아무도 페더럴에서 펀딩을 안 줘 가지고 그러면 인더스트리에서 한번 받아 봐야겠다 해서 이 인더스트리 쪽으로 눈을 돌려 가지고 많이 받았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 현재 그래서 최근에 했던 연구들이 한국 기업들하고 연구들을 좀 했었죠. 현대하고 인제 올해부터 네이버 이렇게 시작이 들어갔는데 현대랑 했던 거를 잠깐만 왜 이것이 이 연구가 필요했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문제는 회사가 이번 작년에 재작년쯤 이게 뒤집힌 이유가 뭐냐면 챗GPT가 나오면서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아서 우리 회사에서 하는 것들을 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는데 문제는 챗GPT가 회사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대한 그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거죠. 그것이 트레이닝 데이터 그 공개된 자료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뭔가 트레이닝 데이터에 쓸 수도 없었고 뭐 일반적인 상식적인 거는 할 수 있었겠지만은 그 회사 스페시픽한 자료들은 없으니까 그것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그 당시에 정말 많은 회사들이 저한테 연락을 왔어요. 미국 회사들도 그랬었고.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하고 싶었는데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그래서 인제 사람들이 많이 쓰기 시작했던 그 테크닉이 RAG죠. Retrieval Augmented Generation. 그래 가지고 인제 RAG는 굉장히 모두가 쓰는 이런 것이었는데 그 RAG 이전에 문제가 뭐냐면 이 회사들이 AI한테 자기들 자료를 사용한다고 생각을 하면서 자료를 쌓아 놓지를 않았었기 때문에 이 자료들이 진짜 말 그대로 이런 형태로 그 저장이 돼 있었다고 보면 됩니다. 전혀 오르가나이즈가 안 된. 그래서 현대가 저희들한테 딱 왔을 때 저희들이 하고 싶은 것이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은 여기서 두 가지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는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료가 굉장히 비싼 자료예요. 그러니까 오르게나이즈 안 되고 이런 걸 둘째치고 저희들이 이분들한테 파워포인트를 4천 파일을 받았어요. 4천 파일을 받고 연구를 했는데 파워포인트 한 개당 자동차를 최소 1 대에서 2 대를 부셔 가지고 만든 이게 저희들이 한 연구가 car crash 연구였거든요. 차량 충돌 사고 연구 그거에 대한 자료들인데 그거 파워포인트 하나가 최소 현대차 2대 정도를 부셔 가지고 만든 자료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비싼 자료인 거죠. 근데 이거를 자기 회사 직원들이 챗GPT가 너무 좋으니까 자꾸 거기다가 이 자료들을 올려 가지고 뭔가 대화를 질문 대답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회사가 너무 안 좋아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할 수 있을까?" 해서 저희한테 부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제 첫 번째 시간이 생각보다 꽤 많이 들어요. 한 3-4 개월 들었던 게 뭐냐면 거기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들을 AI가 그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하는 것이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이게 인제 영구적인 거라보다는 좀 기술적인 부분인데 왜냐하면 자료들이 깔끔하게 이렇게 뭐 텍스트 파일로 정리되어 있지가 않죠 당연히. 그래서 이 워드 다큐멘트로 이렇게 돼 있는 거면 그나마 괜찮은데 파워포인트가 제일 많습니다. 그 회사들이 가지고 있는 근데 제가 그 생각을 해 보면은 학교에서도 자료가 파워포인트 자료들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워드보다도.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거 아니죠. 교수님들이 수업할 때도 파워포인트 자료가 압도적으로 많죠. 그래서 근데 파워포인트가 문제가 뭐냐면 텍스트만 있는 것도 텍스트가 아니라 여러 가지 멀티 모델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리고 또 그 오더가 뭐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왔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언더스탠딩이 거의 되기가 힘들죠. 그래서 뭐 파워포인트 익스트랙터 같은 거 써 봤자 거기에 대한 시메틱을 따라서 익스트랙트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인제 여러 가지 LLM을 막 컴바인 해 가지고 써 봤어요. 그래서 LLM도 쓰고 이 LLM만 쓴 게 아니라 멀티모델 모델들을 썼죠. 여기 LLM이라고 적혀 있긴 한데 멀티모델 모델들을 막 다 써 가지고 그것을 거기 다 가공을 시켜 가지고 저희들이 AI에 집어넣을 수 있는 형태로 가공을 다 시켰습니다. 그래서 QA 페어 다 빼고 그래서 거기서 주는 모든 자료들 다 정리를 해서 했는데 거기서 줬던 자료들이 크게 3 가지 자료가 있어요. 첫 번째는 거기서 인제 에듀케이션을 위해서 그 직원들이 다 읽어야 되는 다큐멘트가 있어요. 이 다큐멘트 중에는 이제 책 같은 것도 있습니다. 이렇게 두꺼운 책 같은 것도 있고 거기에 대한 에듀케이션 머티리얼을 다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 자료들이 있었고 두 번째는 거기서 인제 테스트해 놓은데 리포트들이 있어요. 근데 이 리포트들이 문제가 뭐냐면은 2가지예요. 첫 번째는 테이블이 압도적으로 많고 테이블이 또 그냥 조그만 테이블이 아니라 굉장히 큰 테이블. 그리고 많은 정보들이 저기 그 데이터베이스, SQL 데이터베이스랑 연동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또 자료를 뽑아내는 게 힘들었고 그리고 세 번째 미팅 노트 같은 경우는 거의 파워포인트였습니다. 파워포인트 이렇게 3 가지 종류의 데이터들을 저희한테 준 거를 저희가 아까 잠깐 보여 드렸던 파이프라인 사용을 해서 그 다 AI가 그가 랩 모델들이 쓸 수 있도록 만들었고요. 거기에 대해서 인제 랩 모델을 쓰면은 이 사용자가 뭔가 질문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서치를 하게 되고 그 서치에 맞는 답을 가지고 답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뭐 랩 자체는 인제 저희가 이걸 처음 했을 때는 그래도 새로운 기술이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뭐 새로운 기술은 아니고 많이 쓰는 방식입니다.
저희들이 이 페이퍼를 이번에 키금 한국에서 발표를 이제 키금 컨퍼런스에서 발표를 하는데 거기 랭킹 알고리즘도 새로 만들고 하긴 했었습니다. 마지막에 제일 중요한 게 이 앤서를 만들어냈을 때 그 각각의 앤서에 따라 이 앤서가 어떤 다큐멘트에서 왔는지를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레퍼런스 다는 알고리즘 저희들이 설명을 해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은 이제 제가 방금 얘기했던 챌린지 같은 것들이 여러 가지 보였었는데 저희들이 그것을 다 처리를 했고요. 그래서 이 모델을 가지고 이제 결과가 나왔는데 그래도 결과가 나쁘지 않게 나왔어요. 보면은 이제 저희들이 그때 모델을 저희는 이제 GPT나 클라우드 같은 걸 쓰지 못해서 오픈 소스 모델을 가지고 저희 파인 튜닝을 저희가 만든 데이터로 해서 결과를 냈는데 이제 가장 큰 모델, 파인 튜닝한 모델은 굉장히 좋은 성과가 나왔어요. 이 72%가 뭐냐면은 저희들이 서치에 냈던 결과의 72%가 첫 번째 서치 결과가 72%로 맞는 거였다. 그리고 나머지 두 번째 게 16%. 그러니까 말 그대로 거의 88%가 처음 두 개 안에서 다 걸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높은 애큐러시로 나왔고요. 이 두 번째 이제 저희가 본 것이 이렇게 저희가 만든 시스템하고 일반 GPT가 내는 답하고 이런 거하고 비교를 해봤던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봐서 이게 컴패리즌을 봤는데 83%가 뭐냐면요. 저희들이 맞고 그 GPT 같은 GenAI가 틀렸을 때 그 그거의 레이시 83%. 그러니까 이런 회사가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자료들에 대한 질문을 GPT 같은 일반적인 모델들은 답을 당연히 못하는 거죠. 근데 저희들 모델은 이제 그것을 답을 다 할 수 있게 다 됐고, helpful 했고, 당연히 더 informative 했고. 이게 뭐 어떻게 생각해보면 당연합니다. 이거에 대한 자료들은 GPT 같은 거는 있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저희 모델이 당연히 더 잘하는 게 당연하고요. 그래서 이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리고 인더스트리가 지금도 이번에 네이버도 같이 하면서 여러 가지 라지 큐 모델을 사용해가지고 연구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발전들이 아직도 일어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턱을 했습니다. 질문 받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예. 교수님 너무 감사합니다. 우선은 제가 음, 그 레코딩을 스탑을 하고요. 예. 질문은 좀 더 그 가벼운 마음으로